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그래도 많이 따뜻하죠. 겨울 같지가 않습니다. 사실 뭐 패딩은 입고 있지만, 작년에도 이렇게 춥다 하다가 안 추워가지고, 네, 겨울옷 만드는 회사들이 다 적자났죠. 네, 소위 말해서. 올해도 춥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안 춥습니다. 지금 이제 11월 26일인데 아직까지 뭐 이렇게 춥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네. 어, 네, 살만합니다. 네. 추워요? 샤프트님 어디이십니까? 혹시 대관령이세요? 우리나라에 좀 춥다고 하면 대관령. 우리나라 그 양대 산맥 있잖아요. 대관령과 그쪽 철원. 그쪽 아닙니까? 아, 강원도세요? 불기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어서오세요. 진짜 이게, 이번 달까지는 일단은, 네, 안 춥죠. 안 춥고, 저번에 잠깐 수능 날에 좀 추웠다가, 살짝 쌀쌀했다가 또 풀렸습니다. 제가 경상도, 부산, 이쪽으로 이사 오고 난 뒤에 가장 좋은 점이, 겨울이 늦게 찾아온다. 자, 예전에는 서울에 있을 때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들이 부산에서는 조금씩 이렇게 되거든요. 일단 눈이 안 오고요. 눈이 오더라도 잠깐 오더라도 금방 사라집니다. 그냥 말라요. 내리는 순간 그냥 마릅니다. 네. 딱 땅에 닿는 순간 물로 변해요. 네, 유빈님 안녕하십니까? 그게 정말 좋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춥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처음 부산 이사 올 때, 음, 그 해수욕장을 겨울에 이제 안 추우니까 해운대 해수욕장 막 거의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거든요. 거기서 강아지 산책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하다가 한 번 잘못 걸려가지고 네, 감기 제대로 한번 걸렸었어요. 네, 바닷바람 만만하게 봐가지고 그때 바닷바람이 그렇게 셀 줄 몰랐습니다. 네, 갑자기 집에 오고 그날 저녁에 좀 컨디션이 조금 이상하더니 다음날 바로 그냥 네, 감기 걸렸어요. 바로. 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또 계속 네, 한 분 한 분씩 들어오십니다. 오늘 제가 이 장을 보면은 참 오늘은 재밌었어요. 음, 어떤 걸 우리가 요점을 볼 수 있냐면은 선물 지수가 초반에 강세였습니다. 강세였다가 한 1%대까지 상승이 나왔죠. 거의 0.8. 코스피는 1.3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상승분을 다 마지막 그 오후장 2시 넘어서 갑자기 급격하게 밀렸거든요. 자, 이거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바로 마지막에 오늘 수급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외국인들이 막판에 그러니까 오후 이때 2시 이전까지의 매도 물량이 3,200억에서 3,300억 가량의 매도세가 보였는데 마지막 1시간 가량을 남겨놓고 외국인들이 5천억치를 한번 확 던졌어요. 5천억 이상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밀린 거예요. 근데 그 물량을 기관들이 많이 받았죠. 기관들 중에서도 금융투자가 다 받았습니다. 개인들은 어떤 그 물량을 오늘은 뭐 많이 받지는 않았고 600억치 거의 한 600억 정도의 매수세죠. 604억 매수. 기관이 7,630억을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이 8,576억치를 매수했습니다. 이제 올해 들어서 거의 5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셌습니다. 투자
예, 보시면은 투자별 매매 종합을 이렇게 보잖아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가요. 최근 한 달 동안 2조 5천억치를 매도를 했습니다. 사실 수급적으로는 정말 좋진 않다. 개인들은 4,888억 매도. 이제 기관이 나머지를 다 이제 받아줬어요. 2조 2천억 이상치. 그중에 연기금이 5,121억 순매수. 오늘도 연기금이 오후장 들어서기 전까지는 한 100억 미만의 매수세를 보이다가 오후장 들어서 급격하게 외국인들이 던지니까 일부 물량을 받았어요. 얘네들도 한 500억 좀 넘어가는 그런 물량을 샀습니다. 연기금 쪽에서도 일단 싸다고 판단이 돼서 산 건데 예전 과거처럼 연기금이 공격적으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느냐? 금융투자 다른 기관 쪽에서 이제 물량을 받아주고 지수가 뭐 급락은 나온 게 아니고 상승분을 그냥 반납만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기금 입장에서는 뭐 급할 건 없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외국인들이 왜 팔았냐? 도대체 얘네들은 최근 한 달 동안 2조 5천억치를 왜 팔았느냐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차익 물량이죠. 그렇죠. 외국인들이 이런 데서부터 본격적으로 담아내기 시작한 뒤로 차익 물량이 나온 겁니다. 투자별 매매 동향을 이거를 이 과거로 돌아갔을 때 과거로 돌아가면은 그렇죠. 외국인들이 한 달 동안 2조치를 샀어요. 그러니까 7월달, 8월달, 7, 8월달에 한 달간의 외국인들이 2조치를 판 물량을 최근에 투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2조 5천억치를 팔았죠. 그 물량을 그대로 여기서 일단 일부 차액 실현을 한 것이다. 그러면 이 다음이 중요하겠죠. 이 다음의 흐름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가장 쌉니다. 세계에서 가장 싸요. OECD 국가 중에 가장 싸고 부채율도 가장 낮습니다. 제가 단톡방에 있다가도 설명을 드렸죠. 여기 이 기술적 분석의 차트의 61선과 121선의 어떤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201선이 밑으로 지금 빠지고 있죠. 이렇게 밑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61선과 121선이 201선을 뚫고 골든 크로스가 나는 그런 정배열 패턴으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배열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다이렉트로 치고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된다? 밑으로 좀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이평선을 꼬아가면서 골든 크로스가 날 것이다. 네, 마트님 안녕하십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올해 연말 이번 주 여기 갭을 메꾸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서 메꾸지 않는 상태에서 올해 연말까지 어떤 기대치의 값을 놓고 보자면 여기 갭과 여기 갭이 동시에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밑으로 이 갭을 메꾼다면은 여기서 횡보의 어떤 그런 기간 조정이 있을 것이고 여기 갭을 메꾸지 않고 다이렉트로 그냥 여기서 치고 접고 간다면은 여기 갭을 메꾸겠죠. 그렇죠. 그럼 연말에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기대치가 2200포인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갈 수가 있다. 세게 가면은 이제는 2250이다. 2300은 어렵습니다. 연말에 2300은 어렵고요. 이 세게 가봐야 2250포인트가 마지노선이다. 그러면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은 이미 나온 악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악재가 될 수 없는 부분이고 북미 어떤 실무 작업도 지금 원활하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것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오늘 한국 아세안 정상회담 뭐 이런 게 있었죠. 이게 또 10개국 정상 국가들이 이렇게 또 총리라든지 어떤 태국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많이 왔죠. 이런 정상회담이라든지 어떤 연말에 산타랠리라고도 하죠. 아니면 뭐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인해서는
저는 연말까지는 일단 좋게 보고 있다. 더불어 플러스 내년 상반기에도 흐름은 굉장히 좀 나쁘지는 않고 우리가 좋게 생각은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투자 전략이 나갑니다. 투자 전략이 나갑니다. 엄청 수많은 근거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매수입니다. 매수. 매수예요. 매수. 네, 아시겠죠? 자, 매수고요. 매수에 대한 근거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39.4%예요. 미국은 전례 없는 사상 최고의 부채율을 기록하고 있고 영국도 높은 부채율이고요. 일본도 높습니다. 그 외 국가들도 다 높아요. 네, 나나님 안녕하십니까? 자, 그런 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싸다. 그에 대한 자세한 지표는 네이버 카페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여기 다들 나와 있으니까 이런 지표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겸손히 또 국내 포토스 업체나 내년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둔 K바이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가 최대한 심플하게 올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그물치기 매매법은 이렇게 좀 여러분들 지금 예약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신청 많이 하시고요. 필살기 나갑니다. 요것도요. 그 다음 이번 주 토요일 날 부산에서 제 이 겸손 모임 합니다. 오프라인 모임.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일단 공지는 안 올렸었어요. 네. 그렇죠. 제가 이거 공지를 올려야 되는데 그냥 안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모임이 있으니까 오신 분들은 조심히 오시고요. 마감은 제가 오늘 화요일이죠. 그냥 금요일까지 받겠습니다. 제가 금요일까지. 금요일 오전까지만 제가 또 받아서 제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확인된 인원들은 다 그 문자 다들 받으셨죠? 공지 문자 다들 받으셨을 겁니다. 네, 조심히 또 잘 오시고, 계속 이어가자면은, 우리나라가 가장 싸다. 두 번째, 결국 북한과의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다. 세 번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은 결국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아서 문제지, 결국은 해결이 돼요. 어떤 식이 됐든 간에. 그리고 훈풍이 또 이어지고, 또 다른 또 뭔가 문제가 또 나오겠죠. 이렇게 항상 세계 경제 시장은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런 악재 속에서도 굳건하게 뻗어나가고요. 그 다음에 그 교육 물류와 북한의 어떤 개방, 앞으로의 개방, 나진이라든지 나진을 통해서 종합물류센터를 만들고 거기서 현재 러시아 석탄, 가스관 그쪽으로 수출이 나오죠. 그쪽과 우리 남한으로서의 이게 육상 경로. 그럼 우리 남한 기업에서도 북한을 통해서 땅으로 수출을 하면은 더욱더 비용을 아낄 수가 있겠죠. 그런 시너지 효과라는 어떤 종합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PBR이 0.8 수준이기 때문에 가장 쌉니다. 메리트가 좋다.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인저님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이제 종목을 볼게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을 보면은 겸손히 제약바이오주를 잘 언급을 안 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올리패스 같은 종목들을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었죠. 예, 올리패스 이런 종목들은 수익이 나면 어느 정도 매도를 한 게 맞다. 그러면 1차 목표가가 어디겠습니까? 22,000원이죠. 이 종목은 1차 목표가는 22,000원이다. 이 정도로 잡을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가 초반에 강했습니다. 이제 보합으로 끝났는데 아무래도 그렇죠. 대한민국의 영원한 또 대장주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그 다음 이제 SK 하이닉스가 또 장중에 강하다가 네, 저 좀 마감은 0.7로 마감이 됐습니다. SK 하이닉스 또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죠. 이 종목은
1차 밴드는 일단 정고점인 이 라인, 여기 고점을 뚫을 겁니다. 여기가 목표치가 아니라 뚫고 목표치를 어디까지 보겠습니까? 사상 최고 신고가를 보는 거죠.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는 사상 최고 신고가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일부 제가 IT를 또 종목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은 제가 최근에 계속 이런 데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LG 이노텍은 지금 사도 괜찮습니다. LG 이노텍은 어떤 매수의 시그널이 나왔어요. LG전자가 OLED TV 부분에서 엄청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럼 그 OLED의 출하량이 어디서 나옵니까? LG이노텍에서 나오죠. 그렇죠. LG전자가 더 강해야 되는데 LG이노텍이 더 강합니다. 왜? 실적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럼 LG전자와 LG이노텍을 동시에 사도 뭐 상관은 없지만 상대적으로는 LG이노텍이 더 좋다. 그러면 이 회사의 어떤 펀더멘탈과 내재 가치로 놓고 봤을 때는 아무리 못해도 지금의 주가는 저는 전혀 비싸다라고 생각은 전혀 안 들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일단은 가볍게 14만원 언더까지는 볼 수 있다. 기술적으로 여기 고점을 막고 밀리는 한이 있더라도 밀리더라도 추세는 그대로 이어졌고 여기 3중 바닥이 이어지는 시점에서 단기 추세선도 이쪽으로 가 있죠.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쐐기형 패턴이 나오면서 여기까지 설령 밀린다고 하더라도 11만 2천원까지는 밀린 것을 감안하더라도 한번 뽑아낼 수 있다. 1차적으로 아무리 못 가도 14만원까지는 보유를 해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 이노텍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신 분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겸손히 우리 또 연말 훈훈하게 보내야 되니까 제가 또 퍼주잖아요. 이 겸손히. 네, 파니님 안녕하십니까? 아, 대추차입니다. 대추차. 네. 제가 원래 먹는 걸 좋아해요. 네. 네, 반갑습니다. 개당님, 아이고, 동방성기 수익을 꽤 많이 냈네요. 개당님. 와우, 개당님께서 동방성기를, 야, 경선방송 잘 듣고 이거를 또 모아가셨네. 우리 개당님께서. 광망님도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 네. 예, 그물치기 매매법 이거 올려주셨고. 여러분들 그물치기 매매법 꼭 배우세요. 세훈님은 배우셨죠? 그물치기 매매법. 계단꼴입니다. 52%. 이야, 많이는 안 사셨지만, 야,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자, 다음 볼게요. 아, 안 배우셨어요? 세훈. 아, 안 배우셨구나. 네, 한번 배워보세요, 세훈님. 네. 필살기입니다. 필살기. 그 다음 제가 세트를 보면은 조선주를 한번 볼게요. 조선주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은 항상 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은 한 번만 눌러주시면 돼요. 네, 매 영상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어느 정도 조건이 충족이 되면 유튜브도 동시 송출 방송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팬가입도 많이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보면은
조선 세터입니다. 네, 짱구님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아, 추천 네, 감사합니다. 댓글도 많이 힘이 됩니다. 네, 어떤 매너 없는 인간이 악플을 써놨던데 여러분들 네, 좋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악플도 관심 아니깁니까? 관심이잖아요. 무풀이 제일 무서워요. 무풀이. 다음 조선인데 우리나라 조선의 수주 현황 자체가 한국 조선해양 자체 이제 현대중공업으로 볼 수 있죠. 현대중공업은 올해 수주 잔량을 그러니까 채우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 조선주를 보실 때 일단 단기적으로 보실 것 같으면은 조선주 중에서 현대중공업도 물론 뭐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중공업의 어떤 펀더멘탈을 봤을 때는 저는 바닥을 찍었다고 봅니다. 삼성중공업의 조선주 중에서는 지금은 이제 삼성중공업의 앞으로의 좀 강세가 이어질 겁니다. 바로 이렇게 치고 간다는 게 아니라 좀 이게 차트는 이제 역배로서 이격도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이 역대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죠. 다른 조선사에 비해서 수주 물량은 중국을 이미 넘었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의 현재 주가가 그러면 왜 이게 못 올라가느냐? 그게 이렇게 좋은데 바로 LNG선 취소 물량권이죠. 계약 취소 물량.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 LNG선의 어떤 취소 물량 자체가 거의 한 1조 원대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 때문에 주가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적 자체, 수주 물량만 놓고 봤을 때는 빅3 중에 삼성중공업이 원탑이에요. LNG선에서는. 오히려. 근데 이 주가가 왜 못 가느냐? 계약 취소 물량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주가에 저는 좀 적용이 됐다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결국 여기가 투매였죠. 5,930원은 언제든지 깰 수 있는 자리지만 저는 이제는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조선주들이 이제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차트는 또 그림을 또 잘 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되지. 그쵸? 그래야 되지 수익이 나는 거죠. 여기 3천 차트가 일단 되겠죠. 여기 목표치가 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중공업은 일단 1차 밴드가 8,000원 그리고 새로운 저점이 한번 브레이크가 걸릴 겁니다. 여기서 걸리든 여기서 걸리든 여기서 걸리든 그렇죠. 예측이 되는 거죠. 이런 데서. 그래서 여기서 8,000원 부근에서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매도를 하셨다가 7,000원 뭐 7,300, 500원에서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이 묵직하게 좀 들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8,000원이 아니라 9,000원 언더까지도 일단은 들고 가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하지만 재무로 놓고 봤을 때는 한국조선해양이 여전히 강하다. 나는 좀 더 조선주에서 좀 안전한 것을, 제일 가장 안전하고 정통적인 것을 좋아한다 하시면은 한국조선해양을 여전히 매수 전략으로 보셔도 된다.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IT가 일부 IT,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그 다음 이게 확산이 조선주로 이어졌다는 거죠. 오늘 이 자체를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게 바로 포철이죠. 포철. 네, 포스코입니다. 포스코가 바닥을 찍고 올라왔습니다. 네, 포스코의 어떤 이런, 그렇죠? 그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 일단 이게 굉장히 고무적이고, 그러면은 포스코가 가면은 당연히 현대제철과 그 다음에 동국제강이 같이 따라가겠죠. 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있는데 다른 그것도 특별하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오늘 동국제강도 좀 가벼우니까 쉽게 톡톡톡톡 치면서 올라오죠. 이제 현대제철을 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현대제철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렵죠. 또 노조 문제도 있고 실적도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제 포스코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현대제철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가는 쌉니다. PBR이 0.3이에요. 시가총액도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근데 제가 어떤 현대제철의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거는 한번 봤습니다.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다 알려드리면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에 10분만 찾아보면 나옵니다. 5분, 10분. 5분도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어떤 뭐 빌딩 하나 짓잖아요. 여러분들. 현대차에서 그 서울 그 거시기에다가 그 고층 빌딩 하나 건물 올리잖아요. 그거.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자재들이 현대제철께 다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에 대한 수혜를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좀 받아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은 이런 식으로 시청자분들이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동차를 여전히 제가 좀 관심있게 보는 섹터인데, 기아차와 현대차가 있겠죠. 현대차가 신용 등급이 AAA에서 이제 AA 플러스로 강등됐습니다. 이제 최초로 강등이 됐는데, 현대차에서. 기아차도 마찬가지 AA 플러스에서 AA 마이너스, 이제 그쪽으로 좀 강등이 됐어요. 신용평가사에서. 이거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다. 왜? 해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특히 중국에서 기대치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중국에서 한 100만 대 조금 넘게 팔았어요. 100만 대 조금 넘게. 작년 대비해서 한 23% 정도 급감했거든요. 중국 시장 자체가. 그러나 여전히 최근에 또 좋은 뉴스들도 나오죠. WBC 랠리에서 또 현대차가 우승을 하고, 그에 대한 또 위상이 높아지면서 M 브랜드, 어떤 벨로스터 N이라든지 특히 i30 N이라든지 이제 이런 자동차가 유럽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먹힌다는 겁니다. 현대 자동차예요. 이런 브랜드 N. 그 시너지가 결국은 나옵니다. 실적 자체가. 그런 점에서는 현대차는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다. 배당도 사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배당의 매력이 굉장히 크죠. 작년엔 배당을 무려 3.3%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의 관점으로 놓고 볼 때는 현대차는 좀 매력적인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아차도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걸 사면 되느냐? 둘 다 사시면 됩니다. 네. 거기 땅값 2배는 올랐다던데. 또 현대차가 잘하는 게 또 부동산 사업 아니겠습니까? 얘네들이.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패턴 분석을 하잖아요. 제가 이런 거를 보잖아요. 이런 거를. 패턴 분석을 하면 겸손히 항상 얘기하는 게, 밀리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밀리는 과정 속에서, 그렇죠? 접고 한 번 더 밀리죠. 외바닥으로 치고 한 번 접힐 때 이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때 매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주가가 확 튀어버리면 어디까지 목표치가 잡아질 수 있겠습니까? 크게 먹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종목은 오히려 4,500원 이상 목표치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신호 패스를 보면은 패턴 분석입니다. 이게 패턴이에요. 패턴. 신호 패스가 과거, 이때, 과거 이 회사가 굉장히 좀 역사가 어느 정도 있는 회사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왔을 때 그 과정을 보면은 항상 횡보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엄청난 이 대세, 보통 한 1년, 2년, 한 약 3년간의 횡보 기간을 거치거든요. 이 역사적인 패턴을 보면 그냥 1파동, 좁고 2파동까지. 그 다음에 이제 대세 하락이 N자로 이렇게 밀리죠. 그냥 기술적 반등 이후에 또 다시 하락 N자로 밀리면서
그렇죠? 여기는 이제 죽어가는 차트고 매집 차트가 여기서부터 여기입니다. 또 횡보 구간이 약 대략적으로 3년입니다. 3년 이후에 대세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 물량에 부딪히면서 나온다는 거. 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겸손이 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한번 거래 정지가 되었던 이 부분. 이 부분을 뚫을 수 있겠습니까? 뚫지 못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뚫으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시노팩스는 실적 자체가 이미 턴 어라운드가 됐습니다. 작년에 여기를 딱 보시면 매출액이 1654억. 올해 제가 판단했을 때는 매출액이 컨덴서스를 보면 2000억까지도 찍을 수 있거든요. 2000억에서 2100, 200억까지도 나옵니다. 컨덴서스 자체가. 이번 3분기 실적 좋아졌고, 그렇죠. 여기도. 그러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34억인데 이미 34억의 영업치는 2분기에 갈아엎었죠. 그렇죠. 110억이 나왔죠. 그럼 170억에다가 못해도 200억의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폭발적으로 800%의 상승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게 퍼포먼스가 터지는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퍼포먼스가 터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묵직하게 끌고 가면은 목표치는 일단 1차적으로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좀 중기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면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3200원 라인대까지는 전혀 무리가 없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다시 한번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연말이니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빨리빨리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 DY가, 다음 이 DY를 잠깐 볼게요. DY가 뭔 상을 받았어요. 네, 뭔 상을 받았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여기 나오면 나오거든요. 여기. 네, 노사 문화 대상. 네. 네, 뭐 물론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아니고 DY의 이 자회사의 실적이 좋지가 않죠. DY 파워. 이제 기계 건설, 이제 기계 쪽입니다. 기계 쪽이 상당히 좋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DY가 갈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 이 DY는 우리가 테마주성도 좀 강해요. 물론 실적도 좋고 재무도 좋고, 네, 굉장히 좀 알짜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이 종목은 코스피 종목입니다. 연기금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투자처로 볼 수 있겠고, DY는 이낙연 테마주로도 우리가 좀 접근을 할 수가 있다. 영광 대마 산업단지의 이 모빌리티, 초소형 전기차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그런 투자 협약 체결을 한 회사죠, 이 회사가.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도 뭐 여러분들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차트는 또 살아있는 차트가 거래량은 많이 나오진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페인트 그때 누가 들고 있었죠? 여기 계신 분 있으십니까? 누가 노르페인트를 한 번씩 물어보셨는데, 비상님이신가 인상님이신가? 아무튼 노르페인트는 다시 한번 10,000원 언더까지는 갈 수 있는 회사다. 요 정도로 제가 또 설명을 드려볼만 하고, 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한 거지만 딱 들어맞죠? 우정바이오. 어떤 분이 팔기만 하면은 꼭 그 종목은 올라갔더라. 거의 99%는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더라. 우정바이오가 올라갔습니다. 신기하죠? 우리 시청자분들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정바이오가 이거 올라가잖아요, 요거. 그렇죠? 버거킹님 그러지 않습니까? 우정바이오 올라가잖아. 팔면, 그분이 팔면 올라가는 거야. 이거는 진리야, 진리. 이제는 진리가 됐어요. 지난 데이터를 다 돌려보면은 100%까지라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한 90% 이상, 한 99% 정도는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여기 뭐 어떤 뭐 광망님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좀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 샀겠죠? 또는 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기 개당님이 눈치가 빠르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사회생활 잘하실 것 같아. 그런 부분이 있고, 아무튼 간에 뭐 우정바이오는 거시기 그렇다. 여러분들 오늘 시타델님 안 계시네. 시타델님 비로그인으로 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아시아나 ITT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는 뭐 건들 필요가 없죠. 네,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의 신. 네. 유비님, 우리 그렇잖아. 우리가 주식을 뭐 원데이 투데이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제는 SP월셀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돼, 여러분들. 이게 장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 SP월셀 있죠. 이것도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좀 밀릴 때 한번 주워 담아볼 만해요. 이런 종목도. 그리고 여러분들 그 놓친 게, 이거를 놓쳤어. 파인텍인데, 파인텍은 초대박입니다, 여러분들. 네, 제가 이거를 추천해가지고 여기서 추천했기 때문에 여기 종가, 여기에서 추천했습니다. 겸손 녹화방송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녹화방송 지워질 수가 없어요. 이제 유튜브까지도 올려놓기 때문에 안 지워집니다. 이날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11월 7일 전후로 방송 한번 찾아보시면은 분명히 제가 파인텍을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날 종가만 계산하더라도, 제가 이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도 급등 차트라고 했거든요, 파인텍. 근데 그 다음날 이게 양봉이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럼 빨리 들어가야죠, 그쵸? 종가 기준만 하더라도 높게 잡더라도 1200원입니다 1200원짜리가 2800원까지 지금 현재 종가상 올라갔습니다. 연말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겠죠. 네, 과망님 안녕하십니까? 이게 경선입니다. 대박. 대박. VIP 추천주 보세요. 그 머시기 앞에 영어 붙어가지고 그 종목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냥. 네, 그러니까 빨리 VIP 들어와야 된다니까. VIP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은 빠르게 들어야 돼. 네, 광망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동방성기 수익 축하드립니다. 아니지. GH 신소재 수익 축하드립니다, 광망님. 네, 오늘 상한가 쳐가지고 장중에 완전 대박이라니까, 대박. 여러분들, 시간이 계속 지나면 이거 보세요. 주가가 올라가 버리잖아요. 동국제강도 내가 항상 그래. 오늘 모처럼 만에 양봉이 나왔지만, 예를 들어 동국제강을 내가 여기서 샀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여기서 샀다, 8,000원에. 그러면은 멍하니 있지 말고 좀 나눠서 이렇게 한번 사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뭐 동국제강만 계속 살 필요는 없고, 하더라도 한 3번 정도는 샀었어야죠, 월급을 받았으면. 올해 2월달부터 지금 11월달인데, 그러면 2월, 3, 4, 5, 6, 7, 8, 9, 10, 11월 9개월 동안 3번만 추가 매수를 했다면 이 종목이 굉장히 쏠쏠했을 겁니다. 그 다음 차트가 돌려 세우는 게 바로 이제 저점을 잡힌 게 V1텍, 저점이 잡힌 게 V1텍, 그 다음에 LIG 넥스원도 저점이 잡힌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도 묵직한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잡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솔 테크닉스, 이런 종목도 거래량이 실린 양봉의 매수해라. 겸손이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솔 테크닉스는 향후 이제 한번 조정 주면 이거는 이제 잡아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을 선점을 빠르게 해야 돼, 빠르게. 그러니까 이런 컴투스 같은 이런 종목들도 조정을 주면 선점을 해야 돼, 선점을. 이게 다이렉트로 치고 가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선점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런 박텍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텍도. 테스 보세요. 테스도 하더니 그렇죠. 여기서 한번 걸리고 자, 1, 2, 3 3중 바닥 딛고 그냥 N자로 지금 가는 방향이잖아요. 이게 자체가 25,000원 코스 아닙니까? 테스는. 그 다음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면은 명성 TNS 같은 경우에도 1차 매도가는 15,800원까지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서울 반도체였죠. 제가 서울 반도체를 지속적으로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 회사 대표 장난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정훈 대표. 어떤 기술 유출 그걸 잡겠다. 이제 그런 의지를 보이면서도 오늘 서울 반도체가 장중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겸손히 방송을 할 때도 여러분들 어제 제가 방송을 할 때도 있잖아요. 시가총액 3천억, 4천억, 5천억 뿐만 아니라 1조 이상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15% 전후에 급등이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을 거다. 그게 바로 지금 현재의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겸손히 지금까지 종목을 얘기한 것 중에 시가총액이 5천억 이상 넘어가고 1조짜리도 언제든지 15% 전후에 급등률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동안 겸손히 얘기했던 종목이 무엇일까? 다 메모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머리로 그냥 다 기억하십니까? 내가 알기로는 메모를 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서울반도체 시가총액이 7천억이 넘어가는 회사입니다. 7,900억이에요. 오늘 총가. 근데 장중에 무려 14.76%까지 올라갔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시사하는 바가 커요. 심지어 서울반도체는 네이버 카페에다 추천 종목까지도 관심 종목까지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서울반도체.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서울반도체와 비슷한 종목의 자화전자입니다. 비슷하게 이게 장기적으로 이 흐름 자체가 월봉 흐름이 비슷해요. 흘러가는 그 패턴 자체가.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뭐 오늘 다 까발려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GS 리테일은 여전히 좀 뭐 괜찮습니다. 이거 들고 계신 분들은 42,000원까지 다시 한번 보셔도 됩니다. 짧게는 42,000원, 44,000원 이상까지 조금 더 이상 보시면 42,000원. 이거는 좀, 네, 좀 무겁죠? 움직임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올라갈 때는 또 가볍게 툭툭툭툭 치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거 뭐 이 정도로 얘기할까요? 이 정도로? 네, 제가 이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질문 주시면 돼요. 제가 요즘에는 굉장히 겸손히 이 엄청난 열정을 보유하고 있죠. 네. 그물치기 매매법은 네, 지금 예약 받고 있으니까 방송 중에 연락하셔도 되고 끝나고서도 연락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물치기 매매법은 제가 예약제로 하니깐요.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수는 어떻게 봐야 되겠나요? 녹화방송 땅님 좀 보시고요. 지수는 제가 초반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긍정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연말 목표치는 2200에서 2250. 이때가 언제냐면 이때가 한 2013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이때가. 네, 이때가 2013년도. 네, 2013년도 때입니다. 이때. 당연히 어리지. 6년 전인데.
경선도 나이 먹잖아, 여러분들. 시간 앞에 장사 없습니다. 시간 앞에 장사 없어요. 그리고 이때 추천주 한 종목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 VIP 원래 이게 4개월에 얼마야? 4개월에 64, 24 뭐 4개월에 얼마죠? 내가 하는데도 264만 원인데 이때 이제 신청하신 분들은 4개월에 제가 180만 원 행사하고 있고요. 이렇게 강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주식을 항상 하실 때는 어떤 심리적인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사는지도 물론 중요하죠. 그게 수익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1차적인 사고방식보다 2차적으로 가면 어떻게 볼 수 있다? 주식 결국 모든 것은 심리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네, 파링님 안녕하십니까? 그만큼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내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주식은 제가 장중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가요? 타고난 것도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향이 내 성향이 좀 매사에 조급하다거나 좀 빨리빨리 한다거나 뭔가 기다리는 게 싫어하는 사람들, 특히 기다리는 거에서 짜증나는 사람들은 불리합니다. 남들보다. 그런 류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일단 불리하게 시작돼요. 그거를 점점 변화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일상생활 습관이 주식에서도 그대로 이게 나옵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어떤 심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중국집에 갔을 때, 중국관에 갔을 때요, 여기 A팀이 있고 B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A예요. 자, A라는 사람이 짜장면을 같이 동시에 입장을 했는데 A가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짜장. 자, B도 짜장을 시켰어요. 개수는 똑같습니다. 분명히 내가 이 사람보다 5분, 10분 빨리 왔는데, 그럼 내가 주문이 먼저 들어갔는데 내 짜장면이 먼저 나온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론으로 봤을 때 그게 정상 아닙니까? 내게 먼저 나와 있을 때. 근데 B게 먼저 나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선택은 이게 행동 심리학에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먼저 와가지고 내가 먼저 짜장면을 시켰는데 저 사람이 먼저 왔어. 늦게 온 사람이. 90% 이상은 배를 누릅니다. 종업원 불러요. 아, 혹시 제가 아까 시켰는데, 네, 금방 나올 거예요. 하고 바로 갖다 주죠. 만약에 말을 했으니까 갖다 준 거라고? 아닙니다. 말할까 말까 고민도 하죠. 뭐지? 하는 찰나에 누를까 하는 찰나에 또 음식이 옵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으시죠. 주식이 어렵지 않아요.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이런 조그만한 한 끗 차이 어떤 상관이 없는 상황 속에서 주식의 실전에 들어갔을 때 그게 기질이 나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찬스를 잡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그 기회를 놓치느냐,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경선이 얘기하는 게 언제나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늘 인생은 기다림이다. 애초에 기다리기 싫으면은 내가 기다리는 게 싫다. 애초부터 기다릴 수 있는 행동을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자체가 기다림이죠.
우리가 차를 시동 걸고 나갈 때도 신호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빨간불에서 파란불이 움직일 때까지, 네, 변할 때까지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죠. 식당 가서 메뉴를 시켰는데 10분, 20분, 30분을 기다려야지 음식이 나옵니다. 우리가 차를 주문했을 때, 어떤 뭐 자동차를 사러 갔을 때도 저 이거 살게요, 4천만원 입금하고 그 자리에서 그 새 차를 받아올 수는 없습니다. 뭐 3일도 걸리고 일주일도 걸리고 차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달, 두 달 이상도 걸리겠죠. 뭐 6달도 이렇게 걸릴 때도 있고요. 우리가 아파트를, 집을 사러 갈 때도 자 5억 입금할게요, 지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안 되죠. 기다려야 됩니다. 뭐 일주일 뒤, 뭐 한 달 뒤, 또는 뭐 몇 달 뒤,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계약을 성사했다면. 심지어 신축 아파트는 계약금을 넣고 3년간 정도를 기다려야 되겠죠. 우리가 청약을 넣고 나서. 여자가 임신을 하면 애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10개월이라는, 약 10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지 애가 탄생이 돼요. 나올 수 있죠. 이처럼 우리가 어떤 철학적인 면을 가지고 봤을 때도 내가 평상시에 조급하거나 어떤 급한 성격이거나 짜증을 많이 낸다거나, 그리고 약간 좀 안 좋은 생각들, 비관적인 생각, 남 잘 되는 꼴 못 보고 적을 많이 만들고, 이런 사람들은 주식에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매사에 좀 느릿느릿하고 항상 긍정적이고 밝고 자신감 넘치는,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유리한 고지에 먼저 도달합니다. 이게 성향 분석이에요. 그럼 내가 불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하나씩 리모델링을 한번 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그게 바로 노력입니다. 그것도 노력이에요. 내가 어떤 차트를 본다거나 기본적 분석을 보는 것도 하나의 노력이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심리적인 내용입니다. 내가 타고난 성향이 아니라면 노력을 통해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선천적으로 달리기가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느린 사람들이 있고. 근데 빠른 사람들은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 한 30% 정도는 타고납니다. 하지만 느린 사람들이 노력을 통해서 그 30%를 잡아먹을 수 있죠. 노력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파이어링크 같은 경우에도 어디서 매수 시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물치기를 보면은 이런 데서 매수 시점이 잡히죠. 제가 이 특강을 준비할 때도, 만들 때도, 제가 이 기법을 만들 때 그 전에는 진짜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만드는 거 6년 걸렸어요. 6년. 아니, 쉬워 보이죠? 배우신 분들은 아마 쉬워 보일 겁니다. 제가 쉽게 설명하니까 쉬워 보이는 거죠. 제가 이거를 6년 했어요. 6년. 이 그물치기 매매법 이거 만드는 거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겠습니까?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런 거는 지금 배우신 분들이 다 수익이 나 있잖아요. 오늘도 뭐 광망님 이렇게 수익 나셨고, 뭐 유비님도 저번에 수익 나셨고, 뭐 허니님도 수익이 나시고,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수익을 내셔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만큼 주식에서는 나만의 무기를 가지는 게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0만원이 손실이 나더라도 2000만원, 3000만원의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나는 복구가 가능하다.
5천만 원, 1억 손실이 나더라도 나는 복구가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 자신감이 있습니다. 나만의 무기가, 정확한 무기가 한 개라도 있다면. 이 시장에서는 나만의 매매법, 여러분들의 매매법은 한 개, 두 개, 한 두 개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두 개 정도. 우리가 스포츠 경기 할 때도 UFC라든지 어떤 그런 경기를 볼 때 양손이나 양발을 사용하면서 상대를 제압하잖아요. 마찬가지 주식도 양 원투펀치가 있어야 되죠. 원투펀치. 복싱을 할 때도 왼손만 사용하진 않잖아요.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다 사용합니다. 주식도 최소한 이처럼 두 가지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과연 두 가지가 있습니까? 아주 강력한 그 매매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파밍님 안녕하십니까? 이미 겸손기법을 배우신 분들이라면은 두 가지는 다 장착이 됐겠죠. 이분들이 뭐가 걱정입니까? 자신있게 들어가는 거죠. 하락장에서도, 약세장에서도. 강세장은 강세장대로, 약세장은 약세장대로.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 10년, 20년에 그게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왜 배우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를 왜 배우라고 하죠? 이제는 제가 말할 필요가 없이 우리 배우신 분들, 작년에 배우신 분들, 재작년에 배우신 분들 모두가 다 배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좋으면은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쓰레기라 그러지. 사기꾼이라고. 승률 100%입니다. 손절 없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 벌어서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세요. 사랑의 열매라든지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이런 거. 요즘 뭐 10,000원에서 30,000원이면 되잖아요. 한 번만 하셔도 돼. 그게 작은 실천이니까. 저 돈 많이 벌어서 할게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매매법을 배우셔가지고 제가 이 뭐 이런 수강료는 추천주 하나 이거 딱 해주면 수강료는 곱하기 묶고 더블이 아니라 곱하기 한 1, 20배로 가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88만원이면 880만원 아니겠습니까? 그 추천 종목 사가지고 수익 내는 게 1,000만원 기준.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올해 제가 또 매년, 그러니까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2019년도도 진행을 하니까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저거 하나만 좀 배워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현금 인출기도 좀 배우시고, 네, 요것만 배우시면은 이제 또 연계 코스가 되는 거죠. 네. 질문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거, 네, 여쭤보세요. 네, 문의는 여기로 연락 주시고요. 네, 부산 모임은, 네, 이때, 이게 부산 모임이니까, 혹시 나는 꼭 오고 싶다 하신 분들 빨리 신청하세요. 제가 내 종목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건 그냥 제가 마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이제 사람이 꽉 차가지고 그냥 마감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내일 마감할게요. 이거 그냥 질질 끌지 않고 마감은 수요일 내일까지 해가지고 그냥 이거 문 셔터 내리겠습니다. 요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버리면 조금 그 막 분산되고 하시니까. 네, 네, 물어보세요. 네, 자, 요거는 내일까지 마감하겠습니다. 네, 마감할게요. 경선님, 저 목요일날 네,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저도 성격상 질질 끄는 걸 싫어해가지고 네, 요거 상남자답게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TKT 평당 13,763원, 비중 5%, 그물치기로 들어갔는데 최근 주가 상승 좋길래 안 팔고 들고 가는 중이었는데 18,000원 충분히 뚫을 수 있겠죠. TKT라는 종목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이 종목이 제가 이거 보면은 이제 사실 모듈 장비죠. 모듈. 우리가 모듈. EMS 사업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그러니까 뭐 로봇, 스마트 기기, 뭐 자동차, 그다음에 뭐 칩, 뭐 이런 디바이 기술 뭐 이런 게 이제 들어가는 건데 결국 쉽게 말해서 5G 관련주예요. 뭐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또 알아들으시니까 뭐 웨어러블 뭐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웨어러블. 네, 무선 통신, 뭐 전기차, 뭐 이런 뭐 가전제품, 모바일, 전기자동차 이쪽입니다. 이쪽.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전기차와 5G가 동시에 묶여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다. 스마트폰 사업에서도 OLED 패널, 분리형 패널이 또 잘 되잖아요. 폴더블 폰 관련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스마트폰, 그 다음에 스마트워치 이쪽에서도 동시에 매출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의 비중이 거의 이 회사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 주가가 좀 밀렸네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뭐 공매도인가요? 이게? 딱히 주가의 하락 요인은 네, 딱히 뭐 없습니다. 공매도 말고는 없거든요. 이제 대주주가 BH, 그렇죠. 이제 BH와 실적 자체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2018년도 작년에 매출액이 2,402억, 올해 컨덴서스가 3,000억이 넘어갑니다. 그런 점으로 놓고 봤을 때 3분기 실적도 네, 이 회사가 3분기 실적 볼까요? 그렇죠.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200%, 정년 대비해서 네, 200%의 매출액은 88%. 자, 이거는 이렇게 보세요, 한번. 어떻게 보시냐면은 18,000원까지 뚫을 수 있겠죠 라고 하시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뚫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빈님은 그거를 아셔야 돼요. 네, VIP 문의는 아랫번호로 연락주세요. 네, 한 달에 66만원입니다. 세 달에 180만원, 1년에 600만원입니다. 네, 모든 추천주는 문자로 나가요. 네, 카카오톡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주셔도 되고요. 이 DKT가 바닥에 6,610원에서 지금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이 16,000원대까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럼 더블이에요, 더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저점 대비 12,000원, 13,000원까지는 올라갔을 때 한번 매도의 관점을 한번 보셨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유빈님이 처음에 이 종목을 사셨을 때 그러니까 13,000원대잖아요. 13,763원. 일단 이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보시면 어떻게 볼까? 들어갈 때 목표치가 여기로 봤다면은 여기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들고 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실적이 이게 뒷받침되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18,000원까지 갈 수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단기간에 워낙 더블 이상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세력에 의해서 공매도로 이게 이제 좀 흔들리는 거죠. 오늘 음봉이 좀 이렇게 약간 세게 미니까 조금 이제 거시기 한 거잖아요. 수익이 나다가 이제 까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단기 변동성에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끝까지 18,000원의 고지를 탈환해라! 그리고 자랑스럽게 수익률을 올리시면 되겠다. 카페에다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네, 올해 별풍이 너무 안 터졌어. 이거 뭐 무슨 일입니까 이게? 아이고 파밍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이거 뭔 일이야 이거? 이거 거의 네. 영진약품 보겠습니다. 인터샤프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키키키키. 네, 인터샤프트님, 네, 10개 고맙습니다. 아이고, 인터샤프트
샤프트님께 먼저 제가 그러면 봐드릴게요. 네, 먼저 그래도 이 자본주의 사회니까 우리가 돈이 또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네, 조금 기다려 보세요. 네, 이 에이프로젠 네, 에이프로젠 KIC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편단 2230원, 2230원, 어우, 비중 40%, 오늘 1860원에 50% 매도, 목표값을, 네, 뭐, 이거 맞아요? 근데? 이거 맞죠? 1800원요. 내일 팔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2860원? 2800, 깜짝 놀랐네. 네, 샤프트님이, 네. 2800원대다. 일단 이 회사에 또, 이 회사 잘 아십니까? 혹시? 제가 볼 때 그냥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거? 이 회사가 이제 금형 쪽이죠. 이제 금속 기계 또는 뭐 단열 공사, 원자력 관련, 그 다음에 이제 의약품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보시면은 뭐 이게 뭐 다양합니다. 뭐 게임 뭐 관련된 것도 있고, 이게 굉장히 크니까 이 회사의 방향성이 애매모호하는 회사죠. 그렇죠. 얘 보시면은 그렇잖아요. 네. 유비무아님 별풍선 94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유빈님 겸손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주식이 장난이야. 아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빈님. 아유 네. 네 감사합니다. 겸손이 왜 이렇게 별풍이 안 터졌어요 올해? 제가 열심히 안 했습니까? 여기 보시면 애매모호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제약회사의 실적을 보잖아요. 실적. 우리가 어떤 제약회사의 어떤 뭐 어떤 실적이라든지 우리가 뭐 좀 메이저 제약회사 우리나라에서 유한양행, 뭐 녹십자, 광동제약, 대웅제약, 셀트리온, 한미약품, 정군당, JW중해제약, 삼성바이오로지스, 일동제약, 보령제약, 뭐 동국제약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더 얘기해요? 네, 부강약품, 경보제약, 뭐 신풍제약, 영진약품 뭐 막 이렇게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제가. 아무튼 간에 됐고 A 프로젝트 이거는 이렇게 보세요. 이 회사의 실적이 사실상 뭐, 뭐 으뜸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 회사 실적 자체가 기술적으로만 보겠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만. 네, 포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들어가셨는데 오늘 들어갈 자리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실린 양봉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조회 공시 요구가 나왔는데 네 아무튼 뭐 어떤 그런 상황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비중이 어디 보자. 비중이 40%니까 오이구 40% 일단은 절반을 좀 매도를 해보세요. 2230원에 매수, 2860, 50% 매도. 수익은 나셨네. 축하드립니다. 나머지 비중이 몇 프로라는 거예요? 40% 아니에요? 오늘 2860원에 50% 매도. 20% 남았다는 거죠, 20%. 예, 나머지 20%. 네.
총 투자금의 KIC 40% 비중에서 50% 매도예요. 그러니까 20% 남은 거 아닙니까? 샤프트님? 그 자꾸 도돌이표를 말씀하시는데 총 투자 금액에서 KIC가 지금 몇 프로 남으셨어요? 총 투자 금액. 네. 총 투자 금액 KIC 40% 비중에서 50% 매도. 그러면 20% 남은 거잖아요. 20% 정도 되죠. 그렇죠. 그러면 한번 들고 계셔 보세요. 들고 계셨다가 한번 한번 기다려 보세요. 이거는 한번 기다려 볼만 합니다. 이제는 기다려 볼만 하고 기술적으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목표치를 제가 좀 더 높게 잡아 드릴게요. 어떤 공시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떤 폭탄이 떨어질 것 같으면 그냥 폭탄 맞아버리면 됩니다. 맞아버리시고 여기서 이제 다 밀릴 만큼 밀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개인들이 워낙 이 전에서부터 물려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반등을 주면은 크게 반등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 고점은 넘어섰고 어느 정도 물량을 회복했기 때문에 한 4,000원 언더까지 한번 밀어보세요. 이거 4,000원 언더까지. 내년 3월달이 감사보고서 시즌인데 제가 이거를 잠깐 재물을 보면은, 물론 뭐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 뭐 이 회사가 잘못된 상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A프로젠, KIC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남은 20% 물량은 한번 밀어보세요. 한번 4,000원까지. 4,000원 언더, 3,900원에서 4,000원 온다. 3,900원 딱 오는 순간 절반 날려주고 3,900원에서 4,000원 이제 언더로 4,000원 이상 뚫는 순간 들고 있지 말고 거기서 올라가면 올라갈 때마다 1%, 2%, 3% 올라가면 올라갈 때마다 계속 분할로 쳐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물량을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복리로 수익 먹은 거와 동시에 복리로 다른 종목 사서 또 극대화 시키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복리예요. 인터샤프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샤프트님 10개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샤프트님 10개 안 쏘셨으면 뚝배기 날아갈 뻔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샤프트님 열혈 되시겠네요. 네. 다음 종목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데이컨님. 네 인정합니다. 데이컨님. 네, 네 오래 기다리셨죠. 영진약품 볼게요. 자, 영진약품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들고 계세요. 6,200원 매수가 본전 오면 매도해야 될지 매도 타임을 모르겠어요. 비중이 좀 많아서요. 이거 비중 몇 프로세요, 데이컨님? 몇 프로 정도 되십니까? 비중이 좀 많다고 하면은 50% 이상으로 제가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쵸, 50% 넘어가죠. 영진약품은 일단 들고 계시고요. 요즘 제약 바이오주들이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영진약품도 결국에는 따라가거든요. 지금 그리고 영진약품은 어떤 백그라운드가 강하죠. 예, 어디가 있습니까? 대주주가 KTNG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KTNG가 앞으로 담배라든지 전자담배라든지 그쪽에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서 불확실성하고 안 좋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진약품으로 인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내겠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시대가 가장 빠릅니다. 가장 빠른 상황 속이니까 영진약품을 이거를 이제 회사를 인수한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볼게요. 영진약품은 어떤 브랜드의 어떤 내재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좀 그동안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유한양행, 녹십자, 대웅제약, 한미약품, 광동제약, JW중해제약, 일동제약, 보령제약 뭐 엄청 많이 있어요. 동국제약, 휴원스 이런 제약 회사들 중에서도
영진약품이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저는 그런 기술력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영진약품이 신약을 개발을 해야 돼요. 어떤 항생제라든지 아니면 뭐 해열, 우리가 뭐 사실 항생제, 해열 진통 뭐 이런 거는 뭐 신약으로 개발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신약. 근데 영진약품은 뭐 소화불량, 위궤양, 뭐 어떤 뭐 고혈압, 뭐 진통제, 항생제 이런 거를 주로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매출액 자체가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 상황이다. 그리고 어떤 제약회사는 뭔가 신약을 개발을 해야지 주가의 탄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영진약품이 신약을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그 내부 정보로 인해서.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네, 기다려 봐야 되는 부분이고 뭐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라든지 우리가 천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어떤 이 회사가 또 어떤 백신 개발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것에서 과거에 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그런 게 있었죠.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요거는 계속 들고 계시다가요. 제가 웬만하면은 물량을 좀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좀 기다려 봤다가 이왕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한번 들고 계셨다가요. 여기 있죠. 여기 고점. 월봉상에서 이거 잘 들으세요. 일단 한 7,000원이 좀 넘어가면 물량을 좀 50%니까 30%를 그냥 파세요. 그러니까 50% 넘어가니까 나머지 물량 20%만 들고 계시고 파셔야 됩니다. 이거 욕심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살을 빼야 돼요. 아셨죠? 살을 빼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진 산이 있고 금강산이 있고 뭐 한라산이 있고 설악산이 있고 뭐 알프스 산맥 이런 거를 그 정상에서 바라보려면은 강력한 체력과 정신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딱 이 시점이에요. 그 체력을 기르려면은 살을 먼저 빼야 됩니다. 운동을 시작해야 되고 살이 너무 많이 쪘다. 50%가 넘어가면은 줄여야 됩니다. 나머지 20%는 가지고 가되 어디서 매도를 하느냐 6,200원 본정가에서 이건 하지 마시고 워낙 좋은 회사기 때문에 7,000원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7,000원 초반에서 20%만 남기고 다 파시고 궁극적으로 8,000원이 넘어가면 8,000원을 찍으면 저한테 다시 물어보세요. 데이컨님 욕심 내려놓으셔야 돼요. 또 개인이 제가 또 8,000원 간다 해가지고 8,000원 넘어간다 해가지고 물량 그 50% 넘어가는 거 다 쥐고 있지 마시고요. 욕심이 지나친 겁니다. 욕심이 많으면 비중이 많으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경선이 8,000원 간다고는 했는데 문제는 8,000원을 가긴 가는데 다시 7,000원대까지 찍고 4,000원까지 밀려버리면 다시 어떻게 할 건데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이제 빼버리면 이런 식으로 돌아버려요 사람이. 그거 못 버팁니다. 어지간한 사람은 못 버텨요 저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게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길이다. 영진약품은 자신있게 홀딩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요즘 VIP 추천 종목이 핫하죠? 네. 지금이 기회예요, 여러분들. 돈 벌 수 있는 기회. 제가 또 추천주 또 대기입니다. 네. 언제든지 추천주 또 나갑니다. 요즘 뭐 여차면 그냥 갖다가 터져버리는 그거라서 좋을 겁니다.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기대 많이 하세요. 조커님 안녕하십니까? 네, 종목 상담 하셔도 됩니다. 샤프트님도 저거 좀 정리해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겠는데. 남아토건 평당 1,500원. 이건 언제 파는 게 좋을까요?
남아토건 보겠습니다. 좀 젊으신 것 같아요, 쪼커님. 아이디가 쪼커인 거 보니까 좀 젊으신 것 같아. 1,500원 수익이 꽤 많이 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500원에 좀 잘 잡으셨네요. 여기서 수익이 꽤 많이 났는데, 요거는 이낙연 테마주로 이제 가잖아요. 남아토건 자체가. 이낙연 테마주로 지금 가는 겁니다. 이 이낙연 테마주 중에 왜 남아토건이냐? 광주 제일고등학교 동기죠. 이 회사 대표가.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동문 때문에 가는 거예요. 동문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냐면은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남선알미늄이 동생 이계현 씨가 사태로 인해서 주가에 좀 약간 폭탄을 한번 맞았죠. 여기서. 네, 폭탄 한 번을 맞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물량 자체가 그러면은 이낙연 테마주가 죽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뭐 우리가 뭐 다른 이월드라는 이런 종목도 있고 또 여러가지 이낙연 테마주가 있죠. 찾아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또 남아토건이다. 남아토건은 자 이제 수익이 나셨으니까 내년 4월 총선이니까요. 그냥 한 매도 한번 해주세요. 네. 이거 비중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비중을 안 적으셔가지고 모르겠지만 매도 수익이 꽤 많이 났으니까 네 내일 그냥 이게 한 2만원 3만원 가더라도 총선이 임박하잖아요. 그쵸? 총선이 임박하고 뭐 여기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욕심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 이런 거는. 그러니까 내일 상황 봐가지고 비중은 35%니까 한 절반 털어내세요. 절반. 네, 절반 털어내셔야 됩니다. 인터샤프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셨죠? 절반 에스코넥 비중 털어내시고 50, 절반은 좀 1650원 들고 언제 팔아요 계셔보시고. 될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욕심 부리시면 안 돼. 대선 테마주는 지금 상황에서 에스코넥 보겠습니다. 특히 이낙연 테마주와 황교안 테마주는 조심해야 돼. 여기 보시면 에스코넥 비중 50% 1650원 언제 팔아야 될까? 일단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네, 재물을 보고요. 네,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내가 보니까 차입금이 너무 많아. 잘 들어보세요. 이 차입금이 단기 차입금이 너무 많거든요. 왜 뭐 어떤 면에서 늘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출액 대비 차입금이 너무 높고 이거 거의 70%가 넘어갑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부채 비율이 낮아 보일 수 있는데 이게 분명히 이게 안 좋게 터집니다. 그리고 회사가 역성장 하잖아요. 회사가 지금 역성장입니다. 에스코넥은 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올라간다? 실적이 떨어지는데 이게 지금 올라간다고? 이거 비정상입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들도 못 올라가는 회사들이 지금도 널렸는데 이게 지금 오로지 5G로 지금 그 기대감으로 가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실체가 없는 회사입니다. 이거는 제가 냉정하게 얘기해서는. 솔직히 5G를 볼 것 같다 하시면 막말로 KMW라든지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솔리드라든지 차라리 이 자리에서 잡아버리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왜? 저 종목은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실적이 나오는 회사 아닙니까? 솔리드라든지 KMW라든지 서진 시스템은 실적이 나와요.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서진 시스템. 근데 에스코넷은 실체가 없고 결국 역성장 아닙니까? 1분기 적자, 2분기 적자, 매출액 떨어지고 영업이익 떨어진다. 3분기 까볼까요? 그렇죠. 또 16억 적자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건 매도입니다. 네, 매도예요. 매도. 그러니까 폴 더블 폰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러면은 그 기대감으로만 가는 거지 이게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기대감으로만 가지 이게 뭐 실적이 올라오진 않아요. 핸드폰 자체가. 그러니까 사업 부분이 금성 프레스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 핸드폰의 그 플래스몰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금속 부품이에요. 금속 부품. 네. 금속 부품.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는 차입금이 너무 많습니다. 재무가 당장 갚아야 될 그 차입금이 네, 와, 이거 뭐, 네, 좀 셉니다. 네, 세요. 저 이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셉니다, 세. 네, 네,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도를 하셔서, 종목을 갈아타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게 주가가 기술적으로 이게 여기를 뚫으면은 한번 세게 한번 빵 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미쳐버리면은 3, 4천 원 가는 차트거든요. 근데 차트로만 보지 마시고 막 그림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회사의 본질적인 어떤 가치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이 회사를 말고 차라리 다른 어떤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KH 그러니까 이런 게 진퉁이에요. 이런 게. KH파텍 이런 게 진퉁이죠. 경선 추천주 KH파텍 이런 거를 고르셔야 된다. 아니면은 BH라든지 이런 게 진짜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와 같은 종목들을 좀 공부를 해보시면은 충분히 나온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데 뭐 수소차, 뭐 수소 관련된 거 본다 그러면은 진퉁은요 ENF 테크놀로지예요. 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아셨죠? 네, 사기 어렵겠죠? 이게 진짜입니다. 그리고 나는 테마적으로 좀 강한 놈을 원한다. 그러면 풍국주정이고 우리가 테마주의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맞는 겁니다. 근데 선택을 잘못하셨습니다. 힌지는 KH파텍입니다. 펄 더블폰 힌지는 KH파텍. 요거 단톡방에서 이거 제대로 얘기했는데 이거. 우리 VIP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가 매수 자리잖아요. 저쪽이. 알파벳님 질문 없으십니까? 샤키님 반갑습니다. 쌈스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쌈스님. 아이고 뺑롱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앞으로 자주 보겠네요 뺑롱님. 네, 초코님은 수익 극대화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들 이렇게 수익 나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드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떤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이 4, 50% 수익을 준다 했을 때는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초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거는 좀 계속 가겠는데요. 일단 딱 차트를 딱 보는 순간 가는 차트예요. 이거는 가는 차트고 이 회사가 이제 아몰레드 그 OLED 결국 OLED잖아요. OLED가 요즘 굉장히 강합니다. ICD가 이게 안 무너지고 갈 수 있는 것은 LG 이노텍 그러니까 LG 이노텍과 또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제가 누설은 그만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LG 이노텍을 대표적으로 보면 주가의 최근의 흐름이 상승 흐름이잖아요. 그도 그럴 게 출하량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ICD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이게? 출하량이 많죠. OLED가 계속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자체가 계속 시장이 넓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몰레드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회사에
어떤 제가 이 회사의 이거를 보면은 실적을 보면 실적이 폭발적으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 있는 거죠. 이 ICD 같은 게. 저는 당분간은 이 강세가 좀 더 이어질 것이다. 시가총액 4천억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런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이 회사는 좀 더 보유를 했어도 괜찮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실적을 보면 그렇습니다. 주식은 결국은 실적 중심으로 올라갑니다. 저도 사실 이 회사를 이제 제 관심 그거에 이미 다 이제 있는 회사인데 어떻게 또 잘 하셨네요, 이런 거는. 전방 산업이 좋습니다. 요즘 뭐 OLED 관련된 것도 굉장히 강세고, 특히 TV 이쪽 섹터가 강세잖아요. 패널이라든지. 네. 또 다른 또 질문 받겠습니다. 어. 야, 오늘 골 때는 상황이 많이 나왔어. 야, 이게 쌍용양에 이거 좀 고생하시죠, 이거 좀. 네. 이게 좀 월봉상 일단 그림이 또 좋지는 않잖아요, 마트님. 좀 걱정을 하실 수 있는 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멘트가, 우리가 시멘트 업계가 정말 지금 정말 어렵거든요. 시멘트가 세상에 안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진짜 이 그러니까 건설 경기가 완전히 작살 나버리니까 철강 조선도 이제 올라올 수가 없죠. 그리고 건자재 부분 KCC 주가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 KCC라든지 LG 하우시스라든지 이 건자재 쪽도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쌍용양해가 갈 수가 있느냐? 이거 당장 못 갑니다. 이게 시멘트가 지금 석회석 자체가 판매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7년을 정점으로, 그러니까 2017년을 정점으로 계속 하향세이거든요. 시멘트 업계가 양쪽으로 지금 또 이중 과세 논란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멘트가 뭐냐, 제가 쉽게 얘기해주면, 시멘트를 원료를 수입을 하면은 수입하는 과정 속에서도 세금을 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시멘트 또 만들어서 하면은 또 어떤 환경 오염에 있어서 또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요. 이중 세금을 내거든요. 이 시멘트 업계가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그러니까 쌍용 양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쌍용 양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그도 그럴 게, 쌍용 양해가 현금성 자산이 지금 좀 쌓아놓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의 어떤 먹거리에 대해서 뭐 어떤 기업을 뭐 M&A 인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 회사의 앞으로 미래 먹거리는 좀 저는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어떤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시멘트 자체로 봤을 때는 뭐 슬래그 파우더라든지, 그 다음에 시멘트 종용서 뭐 해상 수송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회사가 석회서 사업과 시멘트 사업, 그 다음에 해운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작게는 레미콘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이제 분석을 했을 때는, 근데 이 자체가 다 좋지가 않아요. 이 자체가 슬래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코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 단가가 안 맞고 세금 내고 인건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일본의 그런 어떤 시멘트 수입을 나라에서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럼 일본에서 그 쓰다 남은 그거를 다시 원료를 뭐 태워가지고 그거를 새로운 원료를 이제 제품을 생산해 내는데, 일본 시멘트 수입을 이제는 정부에서 막아버리잖아 이거를. 그러니까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쌍용양회도 이거 이런 종목은 진짜 완전 장기적으로 보고 있지 않는 한 굉장히 힘든 거죠. 배당도 최근에 2년 동안은 많이 줬지만 좀 힘들어요. 6,200원. 손절은 근데 마트님, 이게 여기서 결정을 잘 하셔야 되는 게, 회사가 이제 일단은 역성장하고 있고, 제가 이런 거를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마트님. 왜냐면 이렇게 대세 상승이 쫙 몇 년간 이렇게 치고 가는 종목은 제가 사실상 좋게 보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일이 일단 벌어졌기 때문에 수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그럼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마트님이 이 종목을 이제 손절을 쳤어요. 그럼 지금 현재 마이너스 10%대잖아요. 크게 손실은 아니니까. 마이너스 10%대는 뭐 그게 손실도 아니니까요 사실상. 그런데 내가 이거를 손절하고 다른 종목을 사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느냐, 있다면 손절. 있다면 손절. 이 종목보다 지금 현재 엄청 좋은 종목을 찾아내서 그걸로 만회를 하면서도 원금 회복을 하면서도 돌릴 수 있느냐, 그러면은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쌍용양회와 비교를 했을 때 그 회사가 월등하게 앞서는 게 아니라면은 저는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오히려 그거를 손실폭을 최대한 줄이는 그런 상황이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종목, 쌍용양회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이런 차트 유형을 제가 이런 데서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뭐 사세요, 관심 가지세요 이런 거 안 해요. 저는 뭐 한두 달이 아니라 1, 2년, 3년, 4년 들고 있더라도 이제 저라면, 여러분 우리 VIP 분들 아시잖아요. 저는 뭐 이런 데서 추천해가지고 그냥 밀어 붙여버려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밀어버리거든 이렇게. 저라면 이제 밀어버리는데, 여기서 이렇게 사시면은 주가의 변동성 자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N자로 이렇게 밀어버리면은 이 손실폭이 갑자기 확 늘어납니다. 그럼 이게 내가 버틸 수 있느냐, 장기적으로는 뻗어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변동성을 내가 과연 견딜 수 있느냐, 이제 그거죠.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는 거죠. 비중도 이제 40%시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정을 마트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어떤 VIP 상담 문의도 왔을 때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정해주 드리거든요. 네, 저랑 그냥 같이 하겠다 그래 버리면은 그냥 이건 매도 잘라버리.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매도 신호예요. 매도 21선 이게 이탈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건 진짜 매도거든요. 일이 벌어지니까 4,000원까지 이건 밀리는 코스니까. 근데 이거를 자르고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지금 얻을 수 있는 상황이 개인들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선택을 좀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힘듭니다. 왜냐면은 쌍용양회가 또 대한민국 시멘트 업계 또 넘버원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쌍용양회. 예, 이게 어려운 거야. 아무리 좋은 종목이더라도 가격이 높게 사버리면 심리가 너무나도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 좀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트코리아님 이번 주에 오세요? 이번 주 토요일 날 혹시 이거 모임에 오십니까? 제가 웬만하면은 손절을 하라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웬만하면은. 이 회사가 손절할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모두가 다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 이 난관을 잘 헤쳐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딱 이제 선택의 기로에 갈려 있습니다, 여기. 근데 이게 참 이중 손실이 나는 게 이거를 팔고 이제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그 종목에서 또 이제 마이너스가 좀 깊게 이렇게 밀려버리면 깊게 밀리고 여기서 이게 또 반등이 줘버리면은 미쳐버리거든요,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거꾸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월봉상에서는 분명히 매도 사인이 나왔는데 한 두세 달 지나가지고 이게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다시 여기를 뚫어버리면 6,000원을 뚫고 6,200원, 300원대 와버리고 내가 산 이거를 자르고 여기서 어떤 종목을 샀는데 여기까지 밀렸을 경우 거꾸로 타는 겁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해요. 그 정신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식의 철학으로 하는 거죠. 주식은 철학. 그 정신력은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주식의 그 철학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30% 이적으로 손절이나 큰 손실은 없습니까? 아, 다행이네요. 그러면은 네, 배당도 받으셨잖아요. 요거 다행입니다. 마트님이 좀 잘 하시면 제가 볼 때 마트님은 억대 찍으실 것 같아요. 네, 좀 이렇게 잘 다듬으시면은 포트폴리오 이렇게 잘 다듬고 하시면 투자 금액이 그래 좀 되시죠? 한 1억 수익 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예를 들어.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1억이시면 여러분들도 여기 투자 금액이 예를 들어 뭐 1억이다 그러면 1억 수익 저랑 같이 해가지고 1억 수익 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막말로. 배당도 많이 받으셨죠? 5%대니까. 뭐 막말로 이 종목을 5천만원치 들어갔으면은 250만원 이상 거의 약 300만원 배당 받는 건데 1년에. 네, 아리아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추천 네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앞으로 VIP 추천 종목이 아주 멋지게 갈 겁니다. 멋져요. 벌써부터 뭐 그러니까 이게 저는 밀어버리거든요. 이렇게 밀어붙여버리거든요.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데서 추천을 예를 들어 했어요. 제가 이제 저라면은 이런 데서 추천을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때로 저는 밀어버려요. 이렇게 위로 계속 밀어버립니다. 이제 저라면 그러니까 예전에 도전 비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런 데서 이제 추천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때로 밀어버리거든요. 이거를 제 성향이 그래요. 그러니까 초대박 터지는 거지. 완전히 그대로 그냥 밀어 제껴버립니다. 네, 특강 신청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필살기 나가니까 이것도 한 번 정도는 또 네, 보시고 잘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년에 한 번 하는 그물치기 매매법 특강입니다. 1년에 한 번 합니다. 야, 어떤 분은 겸손 제자 되겠어. 기법 다 배우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전업 투자자 분들도 또는 우리 직장인 분들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문의는 여기 아래 번호로 카톡이나 문자로 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번 주 부산 모임은 내일까지 이거 마감하겠습니다. 네, 내일 마감하고요. 토요일날 오신 분들 조심히 오시고요. 네, 나스닥 마치기 전에 이 얘기 하겠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나스닥 S&P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미국은 지금 싼 주식이 없습니다. 물론 어디까지 이어질지 몰라요. 이 상승, 이게 바로 대세 상승인데 이 대세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릅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다. 그러나 저는 거의 후반전에 왔다고 보거든요. 뭐 후반전 끝나고 연장전 갈 수도 있는 부분이죠. 이게 대세 상승이요. 이 대세 상승이 반드시 저는 대한민국에도 옵니다. 돈이라는 것은 싼 곳에 오게 돼 있습니다. 네, 돈이라는 건 이게 싼 곳에 올리게 돼 있어요. 몰립니다. 무조건 몰리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싸기 때문에 PBR이 0.8 수준, 0.88, 0.87, 0.89 그 수준으로 이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은 자신있게 매수하세요. 자신있게 매수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지금 나의 생활도 중요하고 내가 뭐 좋은 차도 타고 뭐 명품도 있고 어떤 뭐 명예 뭐 이런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10년, 20년 후에 여러분들 인생도 중요합니다. 절약한다고 해가지고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 어떤 과소비를 했던 부분, 명품을 샀던 부분, 어떤 자동차를 할부로 이렇게 끊는 부분, 그런 돈을 하나하나씩 쭉 나눠진 돈들을 모아가지고 주식을 사 모으시면 저는 여러분들 그 앞으로의 3년에서 6년 뒤에는 퍼포먼스가 터진다고 봐요. 3년에서 한 7년 정도 잡으시면 그때 주식을 좀 모아간다고 생각하시고 밀고 가시면은 제가 단언컨대 여기 모든 분들 다 부자 되실 수 있습니다. 얼마 번다고요? 30억 전후 벌 수 있습니다.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투자 금액이 500이 됐든 1000이 됐든 1억이 됐든 30억 전후를 벌실 수 있다고요. 이와 같은 찬스가 지금의 찬스예요. 지금이 찬스입니다. 지금이 찬스인데 기회다. 경선이 항상 얘기합니다. 기회다. 지금이 기회다. 베팅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식 사셔야 됩니다. 폭락 두려워하지 마세요. 폭락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그러죠. 폭락 맞으면 땡큐. 다음 달 월급 받으면 더 사면 되고 월급 받으면 또 사면 되는 거지. 1년, 2년, 3년 동안 사오 모으면 어떻게 돼? 그때로 회복해가지고 외바닥으로 들고 가죠. 외바닥입니다. 외바닥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외바닥 이후 IMF 터지고 외바닥 이후에 딛고 3000 차트가 나오면서 그대로 양적 완화 거덜 먹이면서 대세 상승이 나온 부분이죠. 대세 상승, 대세 상승, 대세 상승. 이때가 인생 역전이다. 인생 역전이 총 3번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 역전 저는 나온다고 자신있게 확신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손절 없는 겸손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VIP 들어오신 분들은 손절 없습니다. 추천주가 손절이 없어요.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드리기 때문에 믿고 베팅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장중방송에서 또 뵐게요. 아이고,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유빈님 네, 겸손계 인터샤프트님 30개 네, 고맙습니다. 네, 파밍님은 아직 열혈이 안 되셨네요. 인터샤프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샤프트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샤프트님, 마트코리아님 별풍선 94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마트님, 겸손계 주식 장난이야.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마트님이 저는 가능성이 충분해요. 높아요, 높아. 마트님이. 네, 지금 종목을 새롭게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찬스거든요. 이번 기회에 포트폴리오를 좀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단단한 걸로 들고 가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트님. 단단한 걸로 갑시다. 단단한 걸로.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네, 네, 토요일날 뵙겠습니다. 네. 이건 또 레몬차입니다. 대추차 먹고, 이건 레몬차. 맞춰야 되는데. 네. 시청자분들이 다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급해서 그래. 여러분들이 다 부자 되실 수 있거든요. 급해서 그런 거예요. 급해서. 네, 칼리파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샤프트님 들어가세요. 네, 내일 봅시다, 여러분들. 네, 내일 봐요. 네. 다 부자가 돼. 쌈스님이라든지, 세은님이라든지, 뭐, 개당님, 뭐, 유비님 다 돼요. 파니님이라든지, 담쟁이님, 뭐, 다 못할 거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내일 봅시다.